네, 상과 연수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번역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인칭대명사를 이제 습득하는 그런 연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칭대명사는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 인칭대명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로 쓰이는 경우는 전미어로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전미어는 지금 이런 형태로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축약된 형태로 전미어가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명사에 전미어가 붙을 수 있고 물론 형용사도 붙을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동사에 붙는 전미어가 있습니다. 동사에 붙는 전미어는 주격으로서 붙는 전미어가 있고 그리고 주격 다음에 또 전미어가 또 붙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가 죽였다는데 여기에 이 주격 전미어 약한 거 앞에 떨어져 나가고 뒤에 묵음되는 거 떨어져 나가면 얘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쉐바는 무성 쉐바, 음가가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붙여준 표시죠. 그럼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이제 전미어가 됩니다. 근데 이 전미어는 동사의 주격 전미어, 주어죠. 이 동사의 주어란 얘기입니다. 아타에 타가 붙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의미가 되죠. 당신은 죽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뭐가 붙을 수 있냐면 또 전미어가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카, 2인칭인데 이때는 타프가 카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태로 쓰면 헷갈리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자음을 타프를 카프로 바꾸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2인칭 남성 단수죠. 이런 형태로 붙게 되면 이때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말이 안 되지만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목적어가 들어가죠. 당신은 당신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완전한 형태의 인칭대명사는 무조건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도 너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근데 여기서 너는 성이 어떻게 됩니까? 성이 남성이죠. 너 그리고 괄호에 이건 남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는이죠. 근데 남성입니다. 이 경우도 그는. 그 다음에 그들인데 복수인데 남성 복수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너희인데 여성이죠. 너희는. 그리고 또 너 단수인데 여성이죠. 너는. 나에 해당되는 나는에 해당되는 것은 아노키와 또 아니가 있습니다. 아니. 네, 둘 다 나는이죠. 그다음에 그녀는 여성이죠. 아니 여기 나왔네요. 나는 안나흐누 복수죠. 우리는. 그리고 아템 너희인데 남성이죠. 너희는. 이렇게 인칭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주어다, 즉 주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칭대명사 아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주어로 봐야 됩니다. 주어로. 그러면 너는 여기서 남성이죠. 너는 뒤에 동사가 없죠. 동사 없으면 이건 명사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다고 우리말로 이다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굳이 이 연계사 없이도 완전한 문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무엇인가? 보호가 뒤에 나오죠. 보호가 여기에 정관사 있고 또 정관사 그리고 앞에는 명사 뒤에는 형용사인 거 보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 선한 또는 좋은 제사장
너는 그 선한 제사장이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달리 번역할 가능성이 약간 있을 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과거에 언급했던 바로 그 선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은 그냥 선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말답게만 번역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이 정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그런 제사장이라는 얘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12번을 봅니다. 정관사, 이제 바로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이게 정관사죠. 그 왕은 라, 형용사죠. 근데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 있지만 형용사는 정관사 없기 때문에 이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수로적 용법이죠. 수로. 악하다, 이다를 넣어서 번역하는 거예요. 악하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칭대명사가 다시 뒤에 이렇게 오는 경우에 이거는 마치 연계사처럼 커필라 연계사 우리말의 이다처럼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연계사로 봐야 되느냐 뭐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후가 여기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제론하는 겁니다. 제로는 무엇을 제로하냐? 주어를 제로해서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만약 후가 라 앞에 여기에 온다고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왕,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악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왔기 때문에 그냥 비동사처럼 번역합니다. 그 왕은 악하다, 이다로 그냥 번역하는 거죠. 네. 13번. 자, 이 경우도 같은 패턴이죠. 정관사, 길어진 이유, whom, 알레비 whom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수로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선하다, 착하다. 뒤에 후, 이것과 조와 성과 수가 일치하죠. 성과 수가 일치합니다. 즉 남성이고 단수입니다. 이렇게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가 뒤에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예, 마치 개사처럼 이다처럼 이렇게 번역해 주면 됩니다. 그 남자는 그 사람은 선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이 톱을 강조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내준 거가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선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5번. 15번부터는 전치사 르에 비블리 전치사죠. 르에 뭐가 붙은 형태입니까? 인칭대명사 전묘가 붙은 형태입니다. 이거는 아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for me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전치사 르가 위하여 향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위하여인지 향하여인지 알 수가 없죠. 문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마치 여기에 정관사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이 경우는 그냥 전치사 비율이 전치사 플러스 햄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굳이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마치 카메츠가 정관사의 흔적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틀려요. 왜냐하면 굳이 만약 이걸 정관사 본다면 팟하고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이스포르트 임플리시툼 물론 여기 액센트가 여기 오기 때문에 액센트 앞에서 길어진다 이렇게 해도 카메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는 아니고 이건 일종의 헬핑 바울 그러니까 보조 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치사와 뒤에 인칭어미를 연결해주는 보조 모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사항이지 설명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남자들에게 그 남자들을 향하여 위하여 이런 또
이거는 전치사 르와 캠,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라, 이건 여성, 2인칭 여성이죠. 아트에서 온 거죠. 아트. 네, 아트에서 이 타프가 카프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너 여성에게, 너를 위하여. 이거는 히의 흔적입니다. 히에서 이에만 남아요. 그리고 얘가 발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활점, 이걸 활점이라고 하거든요. 마픽, 이건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인칭 여성 단수죠. 그녀를 위하여. 라누, 이거는 아나흐누의 흔적입니다. 아나흐누, 이거의 흔적입니다. 아나흐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라헨 하면 헨나의 흔적입니다. 헨나. 그래서 이게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녀들을 위하여. 민맨니, 이게 조금 어렵죠. 이거는 민 플러스 아니가 결합된 거거든요. 나로부터. 이게 이제 몇 가지 경우 미캠, 매헨 이 복수 형태 전멸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맴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뭐 이거는 암기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민맥, 여기도 맴이 하나 더 생겼죠. 이거는 민 플러스, 얘도 민 플러스 이게 아트에서 온 거죠, 원래. 아트. 네. 이거 만났고, 이거 약간 거 사라지고, 타프가 카프로 변했죠. 그래서 너 여자로부터, 너로부터 이티, 이 T는 이 몸 때문에 만약 여기가 OT가 되면 나를이 되는데 이게 희렉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가 됩니다. 이 원형은 이거거든요. at인데 이 at가 전미어가 붙게 돼 인칭되면서 전미어가 붙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ought, 또 다른 하나는 방금 이것처럼 it가 되는데 뜻이 다릅니다. out가 되면 이걸 뭐뭐을이 되는 거고요. it가 되면 뭐뭐 함께가 됩니다. 이거는 그때 이 전미어가 나라고 하는 1인칭 공성 단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가 되고, 만약에 ot가 되면 나를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희렉 때문에 너희와 함께가 됩니다. 너희 남자들과 함께. 자, 이 경우도 너 여자와 함께, 너와 함께. 이 경우도 it 때문에 그녀들과 함께. 이 경우는 이제 ough가 왔기 때문에 나를이 됩니다. 목적어를 이끄는 불변화사입니다. 파티클. 나를, 그리고 그녀를 ought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만약에 왔다면 이 탄호가 되면 우리와 함께이지만 ough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이 됩니다. 그 다음에 at can, 너희들을. 네. 근데 여성이죠. ze, 이거는 지시대명사 이것이죠. 이거. 엘레, 이거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복수입니다. 이들. 이건 남성이죠. 그 다음에 히는 만약 이걸 인칭대명사로 보면은 그녀는이지만 지시대명사로 보면은 저것이 됩니다. 대신에 여성이죠. 네. 해서 3인칭은 3인칭 하면 후가 단수로서는 후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로는
했나가 더 있죠. 여성 복수, 남성 복수. 얘네들은 인칭 대명사도 가능하고 지시 대명사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zott 이거는 인칭 대명사로서 이것인데 성이 여성 단수죠. 여성 단수가 됩니다. 자, 이것 남성 단수죠. 이것은 그 왕이다. 명사 문장입니다. 이거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왕이다. 말이 안 되니까 우리 말 안다 보니까 이분은 바로 그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36번, 이제 37번. 여기서도 이것은 이분은 이것은 뭐 어떤 것을 썼는데 그 다음에 정관사 왔네요.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형용사라서 형용사 명사 둘 다 정관사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형용사가 이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요법이 된다. 그러면 그 좋은 그 선한 백성이다. 자, 한멜렉 하제 톱.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시대명사가 문장의 품사로 볼 때 대명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시죠. 이것이라고는 지시 대명사뿐만 아니라 지시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지시 형용사가 있나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문법 구조상 여기에 정관사가 있고 명사에 정관사가 왔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뒤에 오는 이게 형용사인 거죠. 단순히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이때는 지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라고 번역하지만 이때는 엄밀히 따지면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이건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말답지 않기 때문에 그 자를 빼버리고 왜냐하면 이미 이것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리던던트해서 두 번 한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 왕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히브리어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정관사로도 한정하고 지시 형사로도 한정한다는 거. 두 가지로 한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말 구문론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왕은 여기에는 이제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로적으로 봐야 됩니다. 형용사지만 그래서 수로적으로 이 왕은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39 누구? 지시 의문사죠. 아시죠? 맞에 굉장히 오늘날 현대인에서도 많이 표현한 건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의문사고 이거는 주어가 되겠죠. 지시 대명사로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르는 거 모를 때 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정관사의 모음이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뒤에 이제 다시 볼 텐데 모음만 봅시다. 이건 생각하지 말고. 자, 어떤 모음들이 올 수 있죠? 장모음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올 수 있었습니까? 쇠골도 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라고 하는 의문사가 그렇습니다. 마가 이 세 가지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 뭐야?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원형이 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설명해봤자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의문사가 의문대명사 마가 매가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뒤에 이게 후음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이거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무엇이고요. 뒤에 이제 목적어가 왔죠. 이거 안에 이미 주어가 포함됐죠. 그가 행하다, 행하였다. 그럼 이건 당연히 여기서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목적어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 문대명사는
의문사는. 그러면 그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 의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음표로 물어야 되는 거죠. 그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메아싸. 그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자, 42번 볼까요? 학함. 되게 이렇게 형사가 앞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건 수로고, 이건 뭐 10중 8구 명사 문장입니다.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로 시작되는 것은 거의 정관사라고 그랬죠? 예, 맞죠. 정관사, 아주 규칙 동사, 규칙 대명 정관사입니다. 그 왕은 선하다. 자, 아쉐르, 문법 3과에서 나왔는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이거는 관계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사고, 그냥 쉽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에 뭐 that, which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쉐르가 이끄는 이 절의 모든 것은 앞에 있는 이 선행사인 멜렉을 수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왕은 지혜롭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아시리아가 설명할 겁니다. 자, 뭐뭐을 그 하나님을 사랑한 왕입니다. 사랑하다 하죠. 히브리에서는 동사의 이미 주어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는 그가인데 여기에 그에 해당되는 선행사 이것과 성수가 일치하죠. 남성 단수. 이것도 남성 단수. 성수 일치해서 여기서 그는 결국 이 멜렉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먼저 왔죠. 샤마. 그가 들었다. 이미 이제 주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가 들었다. 근데 뒤에 이제 실제 또 주어가 나오죠. 그 사람이죠. 성수 일치하죠. 그 남성 단수. 그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쉐르 이하의 절이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쉐르의 선행사는 하이시라고 볼 수 있죠. 자, 어떤 그 사람이냐? 아쉐르 이하를 보죠. 그 왕이 하늘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던 왕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문장만 봐서는 몇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더 있기는 합니다. 또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여기까지 끊는 겁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그 왕이 여기 들었더니라고 제가 말하다인데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말하다. 그 왕이 말했던 그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왕이 그의 목소리,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순간 샤마로 봤기 때문에 잘못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샤마로 보면은 방금 전에 그 번역이 맞지만 아만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왕이 말했던 그 사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이 동사의 목적어는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 목소리를 하늘로부터 오는 목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 왕이 말했던 그 사람이 그 목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가는 문맥을 봐야 아는데 앞뒤 문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소리라고 하면 여기에 또 아쉐르가 관계사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44번 보죠. 이런 그 지시대명사가 맨 앞에 왔다 하면 이건 10중 8구 이거는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쉐르 이하가 이제 수식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일까요? 그 왕이 그 성에서 말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전치사 부가 와야 되는데 왜 바가 왔느냐? 그거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정관사 하 다기스포르테 플러스 이르 이게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기스포르테가 여기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아로 길어진 거고 전치사에서 얘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얘 떨어져 나가고 정관사에서는 자음인 해가 약하게 떨어져 나가서 이 두 개가 결합한 형태가 바로 이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바 안에는 정관사 하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안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성 안에 있는 그 왕이 말했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또 아니면 그 왕이 말했던 그 말씀이다. 그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아빠 전자로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 성에서 그 왕이 말했던 그 말씀이다. 무엇이? 이것이. 자, 마지막인가요? 봐라. 그가 창조했다. 근데 여기서 그는 뒤에 주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에트, 뭐뭐을, 그 하늘을, 그리고 뭐뭐을, 그 땅을. 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